어이가 없네. 한 번만 해주면. 어이가 없네. 어이가 없네. 또 돌아왔는데요. 그 유명한 영화에서 묘사되고 있는 범죄, 어떤 범죄에 해당하는지를 좀 재밌게 알아보는 시간이고, 너무나도 유명한 영화 베테랑이에요. 상당 부분 많은 범죄가 묘사되어 있는데 이건 뭐 어떤 범죄에 해당하는지 이런 걸 좀 저랑 같이 보시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이런 상황을 어이가 없다 그래요. 황당하잖아. 아무것도 아닌 손잡이 때문에 해야 될 일을 못하니까. 지금 내 기분이 그래. 어이가 없네. 어이가 없네 뭐 이런 건 사실 모욕의 범죄에 해당하지는 않고 들었을 때 기분 더러운 말이죠. 죄송합니다. 대표님, 이번 주에 주다 그랬잖아. 언제요? 소장님. 네. 기사님들 돈 쇼킹하셨어? 아닙니다. 껴요, 태양반. 트럭 기사가 용역비 같은 걸 못 받은 걸로 추정이 되죠. 임금이었으면 처벌할 수 있어요. 근로기준법상 임금 미지급하면 처벌할 수 있는데 용역 대금 받을 거면 안 주고 있다 뭐 이러면은 사실 이건 민사적인 채무 불이행 문제라 가지고 처벌을 할 수는 없어요. 줄 생각도 없었으면서 뭐 일 시키고 안 줬다면 사기는 될 수 있는데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지급이 돼 있다가 요번 게 뭐 꼬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안타깝게도 미지급에 대해서 처벌하기는 어렵다 이거. 그렇지만 이 사람이 근로자였고 근로자가 임금을 못 받았다 하면 업주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어요. 그런 건 좀 알아두시면 좋겠죠. 왜 일을 크게 만들어? 유아인 씨는 폭행을 교사한 거나 마찬가지예요. 복싱 시합을 뭐 빌어서 하는 거지만 폭행 내지 상해 교사 혐의가 유아인 씨한테 있다 이렇게 보이고, 이거 아까 기사님이 얘기하셨던 420에 내가 조금 더 얹었어요. 오늘 상황은 정리 끝난 거예요. 예? 힘내시고. 그래서 유한 씨는 복싱 시합의 형식을 빌리고는 있지만 정만식 씨한테 때리라고 교사하는 거나 마찬가지죠. 때리는 걸 넘어서 피가 터졌잖아요. 이거는 뭐 신체의 완전성이 훼손된 거라서 상해에 해당하고요. 교사범은 정범, 실제로 때린 사람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받아요. 동일하게. 그래서 유한 씨는 폭행 내지 상해 교사범, 그리고 정만식 씨는 폭행 내지 상해죄에 해당하고, 또 유한 씨가 뭐 돈을 줘서 정인 씨가 받는데 이게 이제 합의금 쪽으로 뭐 주는 거라고 볼 수도 있는데, 폭행이면 사실 이렇게 합의금을 받았으면 반의사 불벌죄라서 뭐 합의서가 제출되면 처벌을 안 할 수는 있는데 정은 씨 눈이 막 이렇게 퉁퉁 붓고 피가 터졌기 때문에 상해죄는 합의한다고 해도 처벌이 그대로 이루어지거든요. 그래서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. 저번 투신 사건하고 이번 형사 사건 대웅이 네가 안아줘라. 대신 독박 뒤집어 쓰고 네가 감옥 가라 이렇게 하는데 범인 도피죄예요. 범인 도피죄. 없이 다 붙일 거야. 뭐 좀 피곤하게 하겠지만은 문제는 그걸 지시하는 이 아버지죠. 유한 씨 아버지. 유한 씨의 아버지는 범인 도피를 교사하고 있는 거예요. 네 아버지도 못한 사장 명함 한번 봐봐야지. 증거를 인멸한다든지 범인을 도피시킨다든지 하면은 그게 처벌되는데, 이 범죄들의 특징은 범인 도피죄가 부모랑 자식 사이에는 해당을 안 해요. 그러니까 부모가 내 아들이 범인인 걸 숨겨줬다고 해서 그걸 처벌하는 건 너무 심하다 해서 처벌을 안 하는데, 가족 사이가 아니잖아요. 유해진 씨는. 유해진 씨가 유아인 씨 대신 들어갔다면 유해진 씨는 범인 도피죄로 처벌받을 수 있어요. 유한 씨의 아버지는 범인 도피 교사죄에 해당하고, 나에게 이런 제안이 들어온다면 난 이걸 거절할 수 있을까를 잠깐 생각해 보다가 반성을 하게 되네요. 저렇게 자동차 회사의 사장 명함을 파주겠다, 잠깐 살고 나오면 집행유예도 해주겠다 이렇게 하면 흔들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. 저 같아도 흔들릴 것 같아요.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면서 돈에 연연을 하게 되죠. 자본주의 사회의 슬픈 단면인 것 같죠? 네. 유아인 씨는 황정민 씨를 때리고 있는데 폭행 내지 상해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데, 이건 동시에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하기도 해요. 저도
정도를 때리면 사람이 상해를 입을 거라는 인식이 있다고 봐야 돼서 상해죄에 해당할 수 있겠죠. 뭐 싸우면서 각종 기물들을 지금 다 파손하고 있는데 손괴죄도 추가될 수 있겠죠. 그거에 대해서 황정민 씨도 같이 때리고 있는데 이거 황정민 씨도 폭행인가 상해인가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체포 과정에서 수반돼서 어느 정도 위력 행사가 불가한 경우가 당연히 있을 거 아니에요. 뭐 우락부락한 범죄자들에 대해서 경찰들이 어느 정도 위력을 행사할 수 있는 건 당연한데 또 황정민 씨 요게 조금 애매한 게 필요 최소한의 유형력을 행사하고 있는 건지 개인적인 원하는 삼아서 때리는 건지가 좀 불분명한데 약간 후자 쪽에 기울어져 있어요. 그러면 저렇게 해서 체포하면은 문제가 될 수 있어요. 70년대, 80년대 형사권 같은 거에서 불법 요소 엄청 많았죠. 뭐 체포 과정에서도 그렇고 고문도 하고 뭐 일반 시민들을 많이 괴롭힌 역사가 있어서 우리나라는 형사권의 발동에 대해서 적법 여부를 놀랍게도 전 세계에서 가장 엄격하게 보는 나라 중에 하나가 돼 있어요. 뭐 지금 보면 원래 체포할 때는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되 뭐 이런 적법 절차가 있거든요. 이 체포 문제에 있어서 조금 위법한 여지가 좀 보이기는 하는데 위법하다고 하면 황정민 씨한테도 뭐 폭행 상해 혐의가 인정될 수도 있어요. 어이가 없네. 대충 정리해보면은 오늘 본 영상에서는 유아인 씨가 폭행 상해 교사하신 게 있고 그리고 유아인 씨 아버지가 범인 도피 교사를 하셨고 유해진 씨는 범인 도피죄를 범하셨고 이게 놀랍게도 지금 이 모든 죄를 정리했을 때 실형이 나온다고 단정할 수 없어요. 이 정도 죄로는. 초범인 경우에 폭행이나 상해로 뭐 실형을 받는 경우는 극히 드물거든요. 그리고 범인 도피죄에 대해서는 그래도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강하게 처벌하고 그러지는 않거든요. 그래서 최대 해봐야 징역 1, 2년이 거의 한계치일 가능성이 높아요. 오늘 본 영상에서는 없었는데 실제 영화 내용은 그렇죠. 뭐 정우인 씨가 쓰러져 죽은 줄 알고 투신 처리를 하고 이렇게 집어 던지고 이러잖아요. 그러면 살인 미수라든지 살인의 교사 뭐 이런 혐의가 인정될 수 있어서 엔딩에서 유한 씨가 구속되는 걸로 나오는데 오늘 본 것만으로는 사실 큰 범죄 저지르는 거는 지금 보질 않아가지고 구속까지 되고 이러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. 유아인 씨가 집행유예 내지 심지어 변호사를 저같이 유능한 사람 잘 쓰면 벌금형으로도 끝날 수 있는 사안 정도로 보입니다. 아는 변호사가 없거나 그 변호사가 무뚝뚝하면 저한테 연락 주세요.